여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5일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 직무가 복귀될 경우 언제까지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만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을 했어요. 네. 그것이 대통령제일지 내각제일지 위원집정제일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임기 단축형 개헌 이걸 약속했어요. 물론 이제 아쉬운 게 임기 단축을 언제까지 하겠다 확실했으면 더 좀 신뢰를 주었을 텐데 그 부분은 없었고, 그러면서 바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헌 투기를 발족을 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육선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아갖고 발족을 하면서 개헌 전국으로 이렇게 몰골을 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원로들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7일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국회에서도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할 것을 촉구를 했고, 전직 의원들의 모임이 헌정에 그 차원에서도 대국민 서면 운동을 벌이겠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은 개헌 분위기는 완전히 성숙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대를 하면은 개헌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헌은 3분의 2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도 지금 50%가 넘게 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양두구육, 말은 항상 번지르르기 잘하지만은 어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보다는 내 개인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혔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일 이번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으면 개헌하자고 막 나섰을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지금 거의 손안에 든 떡인데 이걸 떡을 왜 나눠주냐 이거예요, 이걸. 개헌하더라도 내가 5년 잘 해먹고 그 다음 개헌해라. 아마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참 짧은 역사 아닙니까? 민주주의. 해방되고 나서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부터 얼마나 오래 지금 민주주의를 갖다가 해왔습니까? 그 70년, 80년 된 역사에서 지금 우리 헌법들이 너무 좀 졸속으로 계속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외국 헌법을 뺏겼죠, 사실은. 계속 뺏기고 우리나라 조금 문구 고치고 했는데, 헌법이야말로 그 나라의 역사, 정치, 그다음 문화, 국민들 의식, 이런 게 모든 게 총합적으로 돼가지고 나오는 게 헌법이 뭐냐 하면 국민 간의 약속입니다. 정파 간의 약속이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어떤 그 권력자 한 사람의 어떤 뜻에 따라서, 아니면 그 당시에 완전히 주류적인 지배적인 정치 의식에 따라서 헌법이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중간에 우리 그 정의의 여신 보면 눈 감고 천칭 들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저울. 그러니까 헌법이 어떤 중간에서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 편을 드는 헌법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87년 헌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육공화국 헌법인가요, 그게? 헌법인데 그때 대통령 전두환 이런 대통령들 권한이 너무 셌다. 그래가지고 그걸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자. 거기서 지금 육공화국 헌법이 생겼고, 그동안은 그래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좀 그래도 힘이 있어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들이 있어가지고 균형을 이루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았죠. 그게 이제 헌법에서 이루어진 균형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 간의 배분의 균형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게 적나라하게 계엄 사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견제권이 거의 없고, 뭐 그것해야 제2요구권, 거부권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국회 해산권은 전혀 없고,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할 권한이 엄청나게 탄핵부터 많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고 교수님 전화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으면은 과연 계엄 선포까지 왔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을 쭉 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계속 엇박자인 게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4년 임기가 엇박자로 돌아가가지고 안 맞아요 이게. 그래야지 이번 사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도 봤지만 미국도 이번에 상하 양원을 공화당 트럼프 공화당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지지하지는 않지만 자기 정책을 펴기가 쉬워졌어. 근데 우리는 이게 따로따로 가니까 대통령은 선출이 돼서 국민 여론은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 선출했던 이 국회의원 그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중간선거 비슷하게 있는데 중간선거는 무조건 여당이 패하는 경우가 많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현재를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여권이 지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그 중간선거는 미국도 중간선거는 거의 여당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싸움만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 개헌을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찬성해야 됩니다. 진짜 자기가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치인이라면은. 그리고 본인도 지난 2022년 대선 때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대국민 약속을 했고 오늘 28일 날 김동연 경기지사하고 만나는데 김동연 경기지사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그때도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28일 날 이재명 대표 만날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집권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뭐 정권을 차지해야 하겠다는 그런 욕심만 앞서가지고 과거 약속 다 버려버리고 무조건 뭐 개헌 그런 건 안 하겠다. 단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의 이런 대통령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돼 왔다면 모르는지 그렇죠.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뭐 거의 모든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지금 3명째 하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진보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우리 지금 정치가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한테 어떤 견제권은 국회가 많은데 또 대통령이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적당한 중간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헌법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번에 4년 저는 내각제를 지지합니다만은 뭐 대부분은 대통령 중임제를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그다음 국회 선거를 맞추고 지자체 선거도 같이 맞춰야 돼요. 맞춰가지고 이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 이리 엄중한 상황에서 절단이 날라 그러고 그 대통령은 항상 불행한 최후를 맞고 지금 이러고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순탄치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계엄 선포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개헌을 안 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도 나중에 이렇게 순탄한 임기를 순탄하게 마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당의 원로들이죠. 뭐 김원기, 박병석, 정대철 뭐 야당의 원로들까지도 이번에는 개헌해야 우리 국가적 불행을 막을 수 있고 또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하나 이재명의 권력력 때문에 지금 개헌이 안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87 체제는 벌써 2025년이면 38년이 지났어요. 40년 다 돼갑니다. 40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개헌에 통해서 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 정치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개헌을 통해서 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도외시하고 오로지 나만 권력을 잡겠다. 지금 선언에 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걸 놓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의힘 측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에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은 개헌을 하고 임기를 단축해서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선거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맞춰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오세훈, 뭐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대부분의 이런 대선 주자들도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좀 불행한 일이죠. 예. 그렇지만 이걸 만일에 이미 지난 거니까 그걸 갖다가 최선의 어떤 결과로 삼기 위해서는 있죠. 우리 전화위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개헌이 된다면 이 대통령제의 약점 예. 이런 게 드러나고 현 87년 헌법의 약점이 드러나가지고 예. 개헌을 하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말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발 욕심 좀 버리고 그렇게 해도 당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당선되면 얼마나 떳떳해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는 물론 본인은 개헌하고 하는 동안에 자기 대법원 판결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지금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이겠죠. 야당의 원로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삼김이라는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개헌을 하자고 딱 하고 한 있는 사람 거 아니라 아닙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그런 권력력은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조기 대선은 뭐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약발이 다 했다. 해가지고 인용돼가지고 재판받으면 그건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이 보수를 흔들 것인가. 네. 그거에서 이제 하나 카드로 내놓은 게 명태균 그렇죠. 특검법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보수를 쑥대밭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조기 대선에 겨냥해갖고 나온 특검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예. 나오겠지만 지금 유력한 주자들이 예. 명태균 이 게이트에 예. 상당히 관련돼 주장되고 있어요. 예. 실진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명태균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요. 아무런 증거도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 생태탕 사건, 페라가모 사건이라든가 예. 이게 실체도 없고 거짓말이지만 일단 선거 끝나고 나니까 나오고 나니까 일단은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타격.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김대엽 사건 아닙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나중에 제2 김대엽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김대엽이 유죄 확정됐지만 이미 이제 버스는 떠난 지 한참 후고 그래서 참 저는 민주당을 보면서 싸움에는 참 강하다. 백병전에는 최고다. 어떤 그게 이게 도덕적인 백병전, 그다음 이게 정상적인 백병전이 아니고 우리 무협지를 보면 암수란 거잖아요. 암수. 예, 암수죠. 그다음 요새 말로 꼼수. 예. 이런 걸로 어떤 정치판을 뒤흔드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있죠. 맨날 공작을 맹작을 할 게 아니고 싸움은 이기고 나서 어떤 자기들 권력 정책을 실행하는 거지. 정권 이루는데 무슨 좋은 이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하여튼 명태균 생태탕 사건이 저는 생태탕이라고 할게요. 비슷하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여튼 여권 주자들을 다 흔들어 놓으면은 벌써 경선 과정에서 흔들어 끄거든요. 아니 명태균이가 이런저런 주장을 했다 해갖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녹취록인가가 나오는데 네. 그건 주장일 뿐인데 그럼 특검이 생기면 다들 부를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수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때 앵그리 버드 같이 예. 매일 나와가지고 언론 브리핑.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경선이라든가 공천 과정까지도 수사를 하겠다 하면은 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그게 국민의힘은 송철호 사건 아닙니까? 송철호 예. 울산시장 사건. 그러니까 아까 고 교수님 우리 방송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예. 대법원에 만일 대선 시작되면은 과연 대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게 명태균 사건 오히려 이런 건 대선이 시작되면은 오히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자금 수사를 있었지만 대선이 딱 시작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페어 플레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페어플레이 하지 말자. 예. 한쪽은 손 묶어 놓고 좁혀고. 민주당 산하에 특별수사본부, 이 특검이라는 게 산하특별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 또 국민의 보수 쪽 후보들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아닙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로펌을 여러 개 만들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저기 특별수사 로펌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거를 뭐 완전히 그냥 거의 공중분해시키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는 건 어느 정치인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어떤 페어플레이, 예. 페어플레이는 완전히는 안 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이 대통령 돼도 우리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승복하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불만이 계속 쌓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정권을 잡아도 어떤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게 지장이 많다고요. 어쨌든 참 이낙연 전 총리도 윤석열, 이재명 모두가 다 퇴장해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그런 말씀이 폈던데 많더라고요.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 사람의 권력욕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어져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잘못 판단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 아닌가 해서 꼭 이낙연 전 총리의 견해가 아니라도 우리 네. 국민 많은 대다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두 있어요. 사람 다 좀 사라져 줬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비윤비이다 그러거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는 0%도 없지만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제가 그 큰 정치인이라면은 나 대법원 판결 나와서 예? 무죄 받으면 내가 출마하겠다. 이래 줬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이재명 관련 재판을 이렇게 끌 게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해서 네. 선거 전에 예. 대선 전에 무죄 내려면 무죄 내라 이거죠. 예, 출마 전에 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버리면은 우리 국민들도 좀 홀가분하게 좀 선택을 할 수 그러니까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니, 생각이 지금 듭니다. 문제가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2개월 대통령 또 대통령 선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그렇지만 이 거대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네. 국가 모든 미래랄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담보가 잡혀가지고 암울합니다. 암울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